I got it right here in my contract says I don't have to.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걸작서는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단 하나도 준수하지 않으며 올바른 언어 생활로 타인에게 모범이 되고 싶은 생각이 정말 하나도 없대. 정말 하나도 없대요. 야, 그래도 하나는 있지 않겠냐? 전혀 없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대장 김창수의 스포일러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작 영화 쇼생크 탈출의 스포일러도 역시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쇼생크 탈출이야 이미 제목이 스포기 때문에. 나 글씨 몰라 이 개새끼야. 그래? 그렇다면 미안. 좋은 영화는 스포를 알고 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일말의 스포도 없이 보고 싶으신 분은 지금 동영상을 끄고 가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대장 김창수 말고 쇼생크 탈출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걸작선을 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쯤에서 대충 눈치를 까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쇼생크 탈출과 대장 김창수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겠구나 라는 거죠.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대장 김창수란 영화의 장점이라면 일단 그 의도만은 좋다는 겁니다. 김창수가 김구 선생의 청년 시절 이름인 거야 뭐 역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시는 사실일 거고, 역사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치아포 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기회에 궁금하신 분은 위키백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치아포에서 청년 김구가 때려 죽인 사람은 일본군 장교가 아니라 민간 상인, 그러니까 민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병과는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었음이 이제는 역사학계에서 별로 논란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청년 김구, 그러니까 김창수는 이 일로 인해서 사형을 언도받고 인천 감옥소에 투옥되었다가 고종 황제의 명으로 사형을 면하고 인천 감옥소를 탈옥합니다. 그 후에 독립운동에 투신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이 되신 거죠. 그리고 이 영화는 바로 그 인천 감옥소에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혈기방장하고 정의감에 앞뒤 없이 주먹부터 나가던 청년이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영화로 만든 거죠. 사형을 구형받고 기적적으로 생환하고 거기에 다시 탈옥으로 이어지는 드라마틱한 요소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소재의 영화로는 의대생이었던 체 게바라가 혁명가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도 아주 괜찮은 영화입니다.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재 좋고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독립운동가로 거듭나기 전 김구 선생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리고 싶다고 한 의도도 좋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니까 유럽 속담이 하나가 생각이 나더군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온통 선한 의도로 깔려 있다. 역사적 사건을 테마로 영화를 만들 때는 둘 중 하나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역사적 사실을 고증을 철저하게 해서 왜곡 없이 전달하면서 그 안에 가상의 드라마를 넣던가, 아니면 그냥 다 조카라고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던가. 전자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재미와 정보를 전달해 준다면, 두 번째는 야 이랬으면 진짜 속 시원했겠네 라면서 막 달리는 재미를 전달합니다. 단 두 번째 자세를 취할 땐 절대로 이런 자막을 넣으면 안 됩니다. 즉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대충 뭉개버리면 영화가 아니라 사기가 됩니다. 제가 군함도를 촌스러운 신파극이라고는 까도
역사 왜곡이라고까지 않는 이유도 영화가 시작할 때 이런 자막을 넣어서 이 작품이 실제 역사가 아니라 역사에서 영감을 받아서 창작했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이 역사가 마음대로 창작을 해도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는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아마 그래서 군함도도 대중에게 그렇게 잘 먹히진 않았습니다. 대장 김창수는 제가 지금까지 역사 영화를 보면서 단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혁신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혁신적인 또라이다. 바로 아니면 말고 라는 자세죠. 먼저 이 영화는 시작과 함께 치아포 사건을 아주 대충 다루고 치워버립니다. 청년 김창수가 왜 일본인을 살해했는가, 앞뒤 사정은 모조리 빼버리고 그냥 쓸데없는 격투씬만 장중한 음악을 깔고 마치 이명세 감독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를 보는 듯한, 방귀가 나오다가 똥 끄트머리까지 나올 것처럼 있는 대로 힘을 줘서 무슨 삼국지 장수들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일기토를 벌이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영화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나 등장인물들의 대사는 국무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중전마마 죽인 외놈 그냥 맨손으로 쳤겠대. 바로 얘가 빼도 박도 못하는 민비 살해의 주범 혹은 공범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전마마를 시해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너희 외놈들은 우리 군부의 몸에 수십 번의 칼질을 했다. 그리고 아니면 말지 뭐 하면서 빠져버리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식입니다. 중전마마를 시해한 외놈을 죽인 것이라 하지 않소? 그자가 죽인 일본인이 시해에 가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지 않소? 그만! 누군가가 대사로 쓱 치고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김구 선생님이 죽인 이 일본인은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영화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은데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자세인 거죠. 이건 깡이 없는 걸 넘어서서 존나 비겁한 겁니다. 고증을 무시하고 멋대로 만들었다는 욕도 먹기 싫고, 그렇다고 김구 선생님의 흑역사를 인정하기도 무서운 거죠. 아싸리 국뽕을 확 빨고 그냥 팩션으로 앞에 이런 자막을 깐 다음에 이 X발이 새끼가 민비 죽인 주범이 맞아! 라고 해버린 다음 노골적으로 액션 영화를 찍어버리는 게 차라리 이것보다는 덜 비겁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쳐 죽일 때 속이라도 시원하겠죠. 하지만 이 영화는 이 중요한 부분을 그냥 음악 소리에 소리 섞어서 방귀 끼듯이 슬쩍 넘겨버림으로써 역사적인 객관성도 전혀 없고, 그렇다고 맘대로 막 나갈 깡도 없는 아주 비겁한 영화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비 맞은 땡중처럼 계속 궁시렁거리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김창수가 감옥으로 들어간 다음부터 이 영화는 더 심각해집니다. 솔직히 보고 있자니 진짜 빡쳤는데 이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창작을 한 부분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쇼생크 탈출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김창수는 감옥에 들어가서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골고루 두들겨 맞는 고초를 겪다가 어느 시점을 계기로 감옥 안에서 꽤나 필요한 존재가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각종 문서를 대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판받게 해줄게. 쇼생크 탈출의 앤디 두프레이는 은행가였고 합법적으로 탈세를 하는 법을 알려줬죠. Because if you do trust her, there's no reason you can't keep that 35,000. What did you say?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I'd only ask 3 beers apiece for each of my co-workers. Wound up sitting in a row at 10 o'clock in the morning.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솔직히 참고를 안 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영화는 설득력이라는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앤디 두프레이는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꽤 능력 있는 은행가였습니다. 고로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은 굉장히 고가의 전문직의 영역이죠. 즉, 이 사람을 공짜로 부려먹고 죄수들한테 맥주 한 병씩 돌리는 건
저라도 그랬을 정도로 엄청나게 남는 개 이득이지만 김창수가 해주는 건 기껏해야 문서를 대필해주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감옥 안에 이 양반도 똑같이 해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서 한 장 대필시키고 이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내는 게 과연 얼마나 남는 일일지 제가 할아버지한테 여쭤본 결과 그 시대에도 대서소는 있었고 대서는 그렇게 특출난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빡치는 건 이 영화가 던져대는 무리수가 다른 것도 아니고 쇼생크 탈출의 내러티브를 그대로 따라가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검증된 작품의 이야기 전개를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영화가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거죠. 이 장면도 그렇습니다. 친일파 교도소장인 송승헌은 죄수들을 모아다가 철도 사업의 일꾼으로 투입을 시킵니다. 김창수도 이 노역에 동원이 되는데 실제로 김구 선생은 수감 기간 동안 노역에 동원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영화의 창작이죠. 역시나 쇼생크 탈출이 걸어갔던 길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Men, materials, you name it. 뒷돈을 챙기는 것까지 깨알같이 비슷하죠. 이 친일파 교도소장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장부가 발각나서 끌려가는데 이것도 역시 쇼생크 탈출에 그대로 있었던 장면입니다. Severance pay for 19 years. 나쁜 놈 끝판왕으로 등장하는 송승헌은 등장해서 퇴장할 때까지 초지일관 누군가를 죽도록 패기만 하는데 이 배우는 이 영화에 사람 때리러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성질머리면 교도소장이 아니라 교도소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요.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이 씨발. 그 밖에 송승헌은 뭐 소소하게 내가 이렇게 잘생겼다, 내가 이렇게 인천 눈이 열차가 크다, 들어와 한성가 이어지면 이 땅이 얼마나 발전할지. 니들이 그 돈까지 뭘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일본어를 졸라 못한다, こちらで必ず何とかします。全ては 그렇다고 한국어 연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시오. 이 나라는 곧 없어질 것이고 아무도 기억조차 못할 테니까. 뭐 등등을 보여줍니다. 송승헌 팬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역을 사람 쥐어패는 무지막지한 인간으로 아주 편리하게 묘사하는 것 또한 수많은 영화들에서 너무나 흔하게 써먹었던 방법이죠. 즉, 이 영화는 이야기를 창작해 나가는 데 있어서 디테일한 설정 역시 그냥 지금까지 흥행으로 검증받았던 작품들 혹은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들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고스란히 차용했다는 느낌을 도저히 떨칠 수가 없습니다. 대장 김창수, 잘못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개시장 마이웨이를 걸을 용기도 없으며 위인의 삶을 표절로 그려버림으로써 사실은 존경이 아닌 능욕을 하고 있는 이 거지 같은 영화의 등급은 By Alexandre Dumas. 을 드립니다. 걸작선을 시청하시는 모든 고3 혹은 재수생 혹은 삼수생 아니면 사수생 검정고시 출신 여러분들까지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능날 찍는 모든 답이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주관식까지 모조리 정답이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 걸작선은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Lay your palm flat on that tabletop. What's it gonna be? May I lift the hands off the tabletop in order to remove my billfold?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저희 걸작선은 대마시안 샵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주시고 싶은 하해와 같은 아량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대마시안 샵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최저가 쇼핑은 걸작선에게 최고가의 힘을 실어줍니다.